안녕하세요, 겸입니다. 제가 있는 이곳은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관광지로 찾아볼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인 탄누앙이라는 곳입니다. 탄누앙 이제 불교 사원인데요. 라오스도 태국처럼 국교가 불교죠. 그 불교인데 이 탄누앙 사원이 이 라오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재라고 해요, 이곳이. 저도 이제 대충 뭐 구글 검색해서 알아본 건데, 세타트랏이라는 왕이 1566년 그 시기에 이 사원을 건립을 했다고 합니다. 일단 뭐 천천히 영상 보시면서요. 또 라오스 불교는 또 어떤 스타일인지 천천히 감상하세요. 이 루앙이라는 말이 얘네 그러니까 루앙프라방처럼 이 루앙이라는 말이 위대한 뭐 이런 대단한 이런 뜻이라고 해요. 탄루앙 뭐 이제 굉장히 위대한 불탑 뭐 이런 이제 의미라고 저도 이제 구글에서 봤고요. 요게 그 핵심적인 랜드마크인 황금사원입니다. 요 황금사원은 아마 따로 돈을 내면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. 저는 옛날에 한번 들어갔었는데 보고 한번 또 설명하는 차원에서 한번 또 들어가 보든지. 탄루앙 이제 사원 바로 옆에는 뭐 이렇게 한국 분들이 많이 오시나 봐요. 맛있는 코코넛 아이스크림. 이거 뭐 코코넛 사이즈가 뭐 미니 사이즈고 맛없게 생겼는데. 자, 라오스가 사실은 조금 불우한 민족인 것도 한 게 거의 1000년간 전쟁이 일어났었다고 하더라고요. 뭐 원래 라오인이 이 땅을 점령했다가 또 뭐 베트남 계열도 이 땅을 점령했다가 뭐 또 시암, 크메르 뭐 여기저기서 다 점령하다 뺏겼다가 다시 또 찾다가 뭐 계속 그런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이제 프랑스령으로 프랑스 식민지가 되죠. 그리고 최근 근대사에서 또 가장 이제 중요했던 베트남 전쟁. 베트남 전쟁에서 또 라오스가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죠. 그때 베트남 전쟁은 얘들의 전쟁도 아니었는데 이 라오스의 전쟁도 아니었지만 베트남이 우방이다 보니까 이 베트남의 뭐 군수물자나 뭐 어떤 뭐 그런 것들 보급품 이런 거를 베트남에서 자국으로 이동을 하면은 이제 미군에 잡히고 연합군에 잡히니까 이 라오스 통로를 이용을 많이 했다고 해요. 그래서 라오스에 뭐 거의 뭐 수십만 발의 폭탄을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. 당시 베트남 전쟁 때.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이 라오스가 초토화가 됐겠죠? 지금도 저쪽 서쪽 베트남 쪽하고 가까운 그쪽은 아직도 제거를 못한 폭탄이나 뭐 그런 폭발물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요. 가끔씩 또 그게 또 터져가지고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. 아무튼 전쟁은 참 여러가지 피해를 입히네요. 무조건 전쟁은 없어야 됩니다. 자, 황금사원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뭐 디테일한 역사는 한번 구글에서 찾아보시고요. 자, 볼까요? 여기도 태국처럼
라오스 사람은 5,000원. 우리 외국인은 3만끼. 네. 또 3만끼이네요. 하여튼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 돼요. 외국인한테 돈 더 받고. 다른 게 아니고요. 그 저기 뭐야 손님들 그 쉬어갖고서는 나 여기 아이숍에 들어갔는데 난 갖고 다니는 거 다르잖아요. 근데 여기 거랑 틀리니까 내가 갖고 다니는 거를 바로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오케이, 곱잘. 그냥 데리고 들어가서 그냥 설명 없이 그냥 이것만 보게 하려고 하거든요. 팀 많아요. 자, 3만 끼를 내고 이제 황금 사원으로 들어왔습니다. 뭐? 돈 안 내고 밖에서 보나 뭐 안에 들어와서 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요. 그래도 천천히 감상을 하시죠. 이게 뭐 라오스 자체가 그런 전쟁의 여파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관광지가 제대로 지금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. 이 탄루앙도 그렇고요. 원래는 이거보다 더 컸다고 합니다. 4개의 사원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남은 것은 그다지 많이 남지 않았고요. 요거 보시면 이런 불상들도 다 머리가 없거나 뭐 잘리거나 파손이 심하죠. 자, 이분은 뭐지? 틱톡 촬영하시는 건가? 요즘 뭐 동남아는 틱톡 열풍이더라고요. 거의 예전에 라오스는 굉장히 부강한 국가였다고 해요. 그러다가 이제 거의 마지막에 막판에는 태국에 이 싼 땅을 다 뺏기고요. 더우니까 안쪽에서 살짝 걸어볼게요. 결국에는 바다를 가지지 못한 채로 지금은 동남아에서 최빈국이 돼버렸습니다. 네, 오히려 미얀마보다도 못한 나라가 돼버렸죠. 참 안타깝습니다. 이 바다가 있냐 없냐, 어떤 무역의 그런 무역이 되냐 안 되냐, 이 문제가 이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. 요즘 뭐 바다를 다 끼고 있는 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. 근데 이 라오스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다 수입을 해야 되고, 그러다 보니까 좀 미래가 암울합니다. 지금도 제가 한 3달 전에 들어왔었거든요. 근데 이 3달 전보다도 또 물가가 한 20%가량 또 상승이 됐습니다. 일반 물가가, 밥값이나 뭐 어떤 뭐 술값이나 이런 것들이. 자, 또 탄루앙 한번 보고요. 요즘 라오스도 한국에서 패키지 관광들 많이 오셔가지고 그나마 좀 관광 수입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도 조금 살림이 좀 펴졌으면 좋겠는데 다 윗놈들이 다 가져가고. 또 이쪽 각도에서 한번 볼까요? 고즈넉하죠. 요 안에 진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겠네요. 와, 여긴 또 땡볕이네. 라오스가 이게 사실 작년에 비해서 같은 시기를 비교할 때 올해가 좀 더워요. 작년에 이맘때 제가 들어왔을 때는 낮에도 좀 선선했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조금 덥네요. 낮에는.
사원 자체는 뭐랄까 태국과 비교했을 때 뭐 디테일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집니다. 제가 봤을 때는. 그래도 이 탄루앙 자체가 라오스에서는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그런 사원이니까, 그래도 한번 비엔텐에 오셨으니까 한번 방문해 보셔가지고 비록 3만 깁을 내야 되지만 3만 깁 내시고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아마 내부 진입은 안 되네요. 요 앞에까지 해서 참배만 할 수 있고요. 너 왜 태극기를 입고 있니? Hey, you 콩 까올리? 까올리? 까올리야? เกาหลีไง em Thailand บอกเขาไปเลย 타일랜드 콘 타일랜드 콘 타이. สวัสดีครับ 사와디캅. 태국 분들이 이제 또 관광 오셨나 보네요. บุหรี่พี่เอ็มไหมใช่รวมครับขอโทษครับ 참, 이 라오스가 이 외화벌이 중에서 이 관광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큰데요. 이 라오스를 방문하는 국가 중에 1위가 태국입니다. 태국하고 또 붙어 있기도 하고요. 그리고 2위가 베트남이었나? 그리고 3위가 차이나, 중국. 그리고 대한민국이 4위입니다. 뭐 중국, 베트남, 태국이야 뭐 붙어 있으니까 많이 오신다고 치는데, 그럼에도 우리는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4위라는 거, 뭐 엄청나게 오신다는 거죠. 대충 보니까 1년에 한 20만 명 정도가 이 라오스를 방문하는 걸로 나왔더라고요. 물론 뭐 태국이나 베트남, 차이나는 훨씬 더 많고요. 뭐 수십 배 많고, 요렇게 나가상도 있고요. 이렇게 참배도 하고, 저는 뭐 개인적으로 불교 문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원에 오는 걸 좋아합니다. 뭐 스트레스 받고 좀 피곤하고 이러면 그냥 또 사원에 와서 잠깐씩 이제 걷는 것도 좋아하고요. 저쪽에도 또 뭐 대웅전처럼 사원이 있는데 한번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. 낮에는 촬영하고 밤에는 술 먹고 뻗고, 참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. 자, 외부에서 바라본 탄루앙입니다. 영상에 좀 잘 잡히나요? 혹시나 시간이 되면은 자세한 설명은 제가 첨부를 할 건데요. 첨부가 안 돼 있으면은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세요. 저도 라오스를 자주 왔지만은 뭐 탄루앙은 이번에 2번째 왔습니다. 영상 촬영 때문에 온 거고, 예전에 한번 왔을 때 그때 한번 어떤 곳인가 한번 그때 딱 한번 방문해 봤던 곳이고요. 프랑스 식민지 때 이 라오스는 어땠을까요?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비엔티안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아직도 그 옛날 호텔 같은 거 보면은 약간 유럽풍이 보이거든요. 그게 그 당시의 영향 때문인지
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프랑스 문화가 남아있지는 않아요. 그 색이. 보통 그렇게 장기간 식민지가 됐으면은 정말 많이 남아있을 텐데 그렇게 보기에는 또 별로 없습니다. 요 사찰은 굉장히 좀 화려하네요. 요렇게 부처님 상도 쌍둥이 상이 딱 있고요. 이제 베트남 전쟁을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것들인데 왜 우리가 잘 아는 몽족 있죠? 몽족. 제가 올해 연말까지 여기 있게 되면은 그 몽족 축제를 한번 갈 건데요. 혹시 그 전에 태국으로 넘어갈지 아니면 몽족 축제를 보고 넘어갈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사실 뭐 몽족 축제 볼 건 별로 없고 그냥 그들의 행사이기도 하는데 이 라오스, 태국, 베트남 이 몽족이 뭐 어떤 분들은 몽족이 뭐 고구려의 후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그냥 중국인의 후손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. 몽족 아마 몽족이 왜 이렇게 천대받는 민족이 됐냐, 이 못 사는 나라 라오스에서도 몽족은 굉장히 천대를 받습니다. 지금도 국가 공무원에 취직이 안 되고요. 어떠한 중요한 직책에 올라가지도 못합니다. 이 몽족 출신이. 이제 그게 이제 이유가 있는데 예전에 이 베트남 전쟁 때 이 미군이 라오스에 폭탄을 투하하고 뭐 쑥대밭으로 만들 때 이 몽족은 자신들의 뭐 어떤 독립이나 이런 거를 미군하고 이제 약속을 했다고 해요. 그래가서 이 미군의 스파이 노릇을 합니다. 이 몽족이.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몽족은 딜을 한 거죠. 미국이 당연히 이길 줄 알고 미국 편을 든 거예요. 이 라오스 자체에서도. 이제 그렇게 되면서 미군의 이제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다 온갖 수발을 다 들은 거예요. 이제 몽족이 뭐 어떤 루트라든가 어떤 뭐 지름길 뭐 안내 뭐 정보 모든 것들을 이제 몽족이 미군들에게 안내를 하죠.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몽족은 자체 이 전쟁이 끝나면은 자기네들의 독립을 미군하고 약속을 받았습니다. 딜을 한 거죠. 딜이 성공된 거죠. 근데 하지만 아시다시피 베트남 전쟁은 미군의 패배로 끝납니다. 미군의 패배로 끝나고 이 라오스에 있던 그런 몽족은 어떻게 됐을까요? 네, 일부는 미군을 따라 미국으로 들어가고 또 일부는 베트남으로 가고 또 일부는 태국으로 넘어가고 또 일부는 라오스의 깊은 산속으로 도망가고, 당연히 이 라오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라오스의 배반자거든요. 이 몽족 자체가. 저것들이 전쟁 때 미군들을 도와서 우리한테 폭격을 한 그놈들이다. 이제 이게 된 거죠. 이 몽족 자체가. 그래서 그 뒤로 이 몽족은 어떤 이제 라오스 경제나 어떤 뭐 문화나 아니면은 정치나 전면적으로 나올 수가 없게 되고 전부 산속으로 오지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. 그 잘못된 판단을 했던 거죠. 이 몽족 자체가. 그 결과는 엄청났고요.
엄청난 사람이, 엄청난 몽족이 이 라오스인들한테 죽음을 당하고, 우리나라 6.25 때처럼 부역자가 된 거죠. 대한민국의 적이 된 거예요. 빨갱이가 된 거죠. 빨갱이하고 손을 잡았다. 뭐 이런 느낌.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는 해요. 지금은 몽족 출신들이 일부 공직에도 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사업도 하게 되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그 몽족에 대한 차별은 있다고 합니다. 이 라오스 몽족만 봐도 라오스 자체에서 몽족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. 그리고 베트남이나 태국에 있는 몽족들도 그 몽족 언어를 써요. 구글 번역기를 검색해 보면 또 이 몽족 언어가 따로 나옵니다. 여전히 자기네들의 언어를 갖고 있고요. 이 몽족은 그러니까 베트남에 사는 몽족이든 태국에 사는 몽족이든 미국에 사는 몽족이든 간에 미국에만 몽족이 한 30만 명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해요. 근데 다 이제 자기네 언어로는 다 통하는 거죠. 네, 그렇게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몽족의 또 슬픈 역사가 시작됩니다. 갑자기 탄왕 설명하다가 이제 몽족 얘기까지 나왔네요. 한때 이제 몽족 아가씨들이 이쁘다, 뭐 몽족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도 한번 잠깐 동안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. 우리나라 저기 아마 기억들 하시나 몰라요. 이제 뭐 제기 같은 거, 공 같은 거 이제 던져서 마음에 드는 남자한테 공을 던지고 주고받고 하면서 마음에 드는 남자한테 던지고 또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던지고 해가지고 이제 서로 눈이 맞으면 이제 결혼을 한다. 저도 가갖고 작년에 한번 와서 공 던지기 한번 해봤는데요. 물론 뭐 저는 뭐 결혼 생각이 없으니까. 덥네요. 더워. 푹푹 찝니다. 오늘도. 그래도 지금 겨울 시즌이라서 굉장히 덜 더운 거예요. 이게 3월 4월 이때쯤에는 정말 진짜 낮이고 밤이고 밤 12시에도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. 너무 더워서. 그냥 밤 12시가 돼도 푹푹 찝니다. 그때 그 시기에 좋은 점은 관광객이 별로 없다는 거. 너무 더우니까. 그리고 뭐 호텔비도 싸고요. 그때는 이제 비수기거든요. 그때부터 3월부터 시작해서 여름 시즌까지는 비수기입니다. 우리나라의 여름. 그 한창 더운 그 시기를 또 지나면은 우기가 시작되거든요. 우기가 4월 5월부터. 그럼 뭐 비가 주구장창 내려요. 비가. 그럼 여기가 정말 이 바닥이 뭐 50cm, 1m까지 다 잠겨버릴 정도로 비가 많이 옵니다. 메콩강이 넘어버리거든요. 이 나라 자체가 태국도 그렇지만 이 배수 처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비만 오면은 그냥 물이 넘쳐나요. 범람을 합니다. 그래서 아마 8, 9월 뭐 그때까지는 거의 관광객이 많이 안 들어오죠. 그때는 또 비수기니까. 그리고 이제 11월부터 서서히 이제 성수기가 시작이 됩니다. 비가 그치고 날도 이제 좀 선선해지고 내년 2월까지 요때가 이제 가장 얘네들이 이제 라오스인들이 관광으로 수입을 많이 얻는 그 시기예요. 이분이 이제 그 세타트라신가 그 1500년대에 이 탄왕을 만드신 그 왕이라고 해요. 저도 아까 구글 보고 미리 공부했습니다. 세타트라. 네.
요 왕의 동상이 이 탄루왕을 지키고 있죠. 나름 의미가 있는 배치예요. 탄루왕을 뒤편에 정면에 딱 두고 요 왕의 동상이 사원을 지키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. 이게 쭉 이제 원테이크로 찍다 보니까 조금 중간중간에 말 실수가 있기도 하고, 그 정도는 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 뭐 여기 또 뭐 드론 촬영은 또 금지라네요. 뭔 의미가 있지? 뭐 드론으로 이걸 위에서 보면 안 되는 뭐 중요한 비밀이라도 있나? 이해가 안 되네요.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원래 없던 라오스인들이 바가지가 엄청 심해졌습니다. 진짜 한 1, 2년 전만 해도 정말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진짜 순박하고 착했거든요. 혹시나 제가 뭐 만킵짜리를 10만킵을 잘못 줬다 그러면 바로 불러서 너 이거 잘못 냈어, 이거 작은 거 내야 돼, 이렇게까지 할 정도였는데 요즘은 진짜 바가지 씌우는 장사꾼들이 좀 많아졌다는 느낌? 점점 이제 이 나라가 궁핍해져 가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. 전에 없던 사람들이 점점 이상해지고, 또 제가 또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건데, 이제 라오스의 여자들과 남자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들,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, 정말 한 달, 두 달 사이에 계속 바뀝니다. 애들 자체가 많이 물들어갑니다. 안 좋은 쪽으로. 여기 또 탄루왕의 유명한 와불상이 여기에 있습니다. 대략 한 20m? 길이가 한 20m 되겠네요? 한 20m가 넘겠어요. 한 25m에서 30m 가까이. 사이즈가 꽤 크네요. 그래도 이 가난한 라오스에서 이 정도로 관리를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. 보통 다른 사원이나 이런 데 가면 정말 관리가 안 돼 있거든요.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산공원이라는 것도 뭐 불상들 쭉 있고 뭐 그런 거가 있는 공원인데, 이게 다 예전 파괴됐던 게 그냥 시멘트로 보고만 해놓은 거라서 의미가 없어요. 그 옛날 것도 아니고 다 근대에 와서 다 공구리 쳐서 만들어 놨다 이거죠. 요 샷 이쁘겠는데? 볼까요? 잠깐만 일로 돌아갈게요. 와불과 함께 보는 황금사원입니다. 요 샷도 나쁘지 않은데요. 부처님의 발바닥에 문양이 있네요. 부처님 문양, 발바닥 문양을 보면서 황금사원도 보시고, 네, 나쁘지 않습니다. 고즈넉하니 좋아요. 라오스 자체가 참 한이 많은 민족이기도 하고, 사건 사고도 많았던 민족이고, 침략도 많이 당했고, 땅도 많이 뺏기고, 네, 지금은 거의 중국의 식민지,
태국의 종속된 문화 뭐 이렇게 거의 주체 없이 지금 살고 있지만은 이들도 한때는 이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최강의 민족이었던 적이 있고요. 지금에야 다 부서지고 파괴되고 남은 게 없지만 그 예전에는 대단했을 거예요. 이 민족 자체는.